너무 오랜만에 지영 언니랑 형부를 만났는데 중요한 건 음식점에서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정말 재밌고 맛있게 식사했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못 보여드려가지고 그게 좀 아쉬운데 다음에 꼭 자리를 만들어서 그 좋은 장면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되게 많이 친하세요? 언니 신인 때 그리고 저도 거의 신인 때였죠. 그러니까 저 2집 때 언니는 거의 데뷔 초였을 때 이제 KBS 뮤직뱅크에서 조인 무대를 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그때 백정이랑 코요태가 하는 그게 이제 성사가 돼서 연습을 엄청 많이 했었어야 되니까 그때 연습실에서 연습하면서 엄청 많이 친해졌고 성격도 좀 약간 비슷하고 그래도 후배인데 저를 어려워하지 않더라고. 그러면서 좀 친해졌던 것 같아요. 예전에 중년대 그 레전드 듀오 무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무대 두 개의 무대였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백지영 맞아요, 씨랑. 맞아요. 네, 맞아요. 그때는 언니는 막 제작사 대표한테 엄청 혼날 때였고 신지가 네 노래를 너보다 잘하면 어떡하냐 언니가 한참 성대율절이 있었을 때였고 저는 그때는 좀 성대가 싱싱할 때였고 그때 무대가 아직까지 회자가 많이 되더라고요. 소스도 조회수 엄청 많이. 엄청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중요한 건 이제 노래는 되게 잘했는데 이제 제가 그때는 춤에 일가견이 전혀 없다 보니 테크노를 춰야 되는데 그냥 도리도리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놀렸던 신지 뭐 하는 거지? 라고 엄청 많이 놀렸던 하지만 노래는 잘한다고 했었던 그런 무대. 저도 지금 그때 생각하면 저는 그때가 정확히 기억이 나는 게 우리가 그때 다른 무언가의 스케줄을 하고 리허설을 하고 와서 또 옷을 갈아입고 딱 다시 거기 원래 방송을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했던 되게 바빴던 날로 나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오히려 본 무대를 제일 못했어요. 카메라 리허설 때까지가 최고로 잘했는데 본 무대에는 오히려 진짜 너무 지쳐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덜 잘했다. 우울했던 무대 기억이 정확히 나요. 99년이면 지금 2005년이니까 26년? 그러면 지영 언니랑도 그만큼 된 거잖아요. 만약에 호텔을 안 했더라면 지금 어떤 거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데모 테이프라고 하죠. 요즘은 데모 테이프라고 하나 요즘도? 요즘은 안 하는 것 같던데? 아무튼 데모 테이프를 사무실에 보내면 그 사무실들에서 오디션을 보러 와라 하는 건데 이제 세 군데에서 오디션을 보러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두 곳은 여성 솔로였고 한 곳이 이제 지금 코요테 사무실이었는데 가장 먼저 오디션을 본 곳이 코요테 사무실이었고 오디션 보자마자 내일부터 멤버를 내라. 왜냐면 이미 준비가 다 끝난 상태였어요. 남자 멤버들은. 근데 같이 하던 여자 멤버가 이제 불화를 겪은 건지 사무실과 맞지 않았는지 갑자기 떠나게 되면서 여자 멤버가 급하게 필요했는데 그래도 최준영 작곡가님께 이제 마음에 드는 여자 보컬이 되어서 갑자기 번개국불에 큰 거 먹듯이 하게 됐는데 저는 아마 코요테를 안 했다면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선생님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저도 좀 배울 수 있고 그런 거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누나가 되게 오랜 기간 활동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활동을 하면서 성격 결절도 오고 무대 공포증도 막 이렇게 생기고 전문가가 아니니까 막 조언 같은 걸 못 해주겠더라고요. 그래서 누나만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노하우는 없어요. 이건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노하우는 없어요. 저도 아직도 무대에 올라가면 어떤 무대에서는 그냥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이렇게 루틴대로 되면 되는데 올라갔는데 갑자기 인이어가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나오는데 반주 없이 내 목소리만 나온다거나 아니면 반주만 들린다거나 이러면 첫 곡은 거의 1절까지는 식은땀 흘리면서 약간 망치는 스타일. 근데 이제 2절쯤 되면 점점 안정이 되어가고 제가 상태가 안 좋으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멤버들은 눈치를 100% 채요. 그래서 저를 자꾸 무대에서 힐끔힐끔 쳐다보면 제 상태가 안 좋다는 걸 멤버들이 감지한 순간인 거예요. 마음가짐을 좀 세게 먹으면 좀 덜 하긴 하더라고요. 내가 떨리는 이유가 이 무대에서 실수할까봐 겁이 나는 거고 성격 결절이 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노래를 할 수 없으니까 그게 이제 무대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니까 그냥 아이 몰라 틀리면 어때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그 계기가 뭐였냐면 이거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종민이 오빠는 무대에서 그렇게 많이 틀려도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하지만 나한테는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완벽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잘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부담이 커지니까 불안감이 생기고 그 불안이 무대에서 고스란히 나타나니까 막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막 이래서 그렇게 생각해보기 시작했어. 아 몰라 좀 자빠지면 어때 다시 일어나 보지 뭐. 그래서 행사를 할 때 그거를 연습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음이 틀리면 아마 어때 죄송하다고 하면 되지. 그거를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조금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취미나 이런 관심사 이런 건 어떤 저는 좀 약간 에너지를 밖에서 다 쓰고 집에서 방전을 시킨 다음에 집에서 충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나가기는 하는데 어느 순간 조금 정신이 건강해지려면 밖에를 나가서 좀 돌아다녀야 한다는 걸 이제 알고 나서부터 밖에 나가서 예쁜 데 가서 예쁜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사진도 찍어서 SNS에 업로드하면 팬들도 좋아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소통이 재미있어서 요즘에 좀 밖으로 많이 나가려고 하는 중이에요. SNS에 옛날에는 사람이 풍선을 탄다고? 그런 거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하는데 요즘에는 진짜 직접 가서 하고 그리고 뭐 전시 같은 거 한다고 하면 직접 가서 보고 사진 남기고 영상 남기고 그렇게 하는 게 제 취미이자 개인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된 것 같아요. 그냥 뭐 없어요. 딱히 제가 원래 굉장한 루틴이 있었는데 라디오를 할 때는 라디오 갔다가 라디오 끝나면 바로 필라테스 갔다가 필라테스 끝나면 집에 와서 바로 영어 수업하고 그리고 나서 스케줄 정리하고 그 다음부터가 자유시간이었는데 라디오가 갑자기 한 달 전에 폐지 소식을 들으면서 동선을 되게 제가 잘 짜놓은 루틴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깨지니까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필라테스도 조금 쉬게 됐고 물론 딱 그 시점에 제가 이제 어깨가 많이 아파져서 필라테스도 쉬게 됐고 영어 공부는 갑자기 스케줄이 많아지면서 스케줄을 선생님이랑 조율하기가 힘들어서 당분간 쉬고 있는데 그때는 진짜 너무 타이트하게 저를 괴롭히면서 했던 루틴 같기는 해요. 필라테스 꼬박꼬박 가야 되고 영어 꼬박꼬박 해야 되고 막 이게 그때는 사실 즐거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을 못 만났어요. 전혀. 왜냐면 라디오는 매일 해야 되는 거. 거기에 영어 수업과 필라테스가 섞여 있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도 관리도 받으러 가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럴 시간이 전혀 없이 타이트해져 버리니까 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궁금한 게 나는 별로 화장 이렇게 진하게 진짜 안 하시잖아요. 귀찮아해요. 근데 피부 되게 좋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계속 하셔요? 이거는 죄송해요. 좀 재수없게 들릴 수 있겠지만 엄마한테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저희 엄마 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엄마 보면 누나는 좋은 게 아니었구나. 뭐라 그럴까. 이거는 내가 피부가 좋아서라기보다 귀찮아서 스킨케어를 전혀 하지 않았었어요. 언젠가부터 이제 샵 친구들한테 혼나기 시작하면서 언니 너무 건조해요. 좋은 피부인데 너무 건조하니까 메이크업을 해도 예쁘지가 않아요. 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이제 스킨 로션, 기초는 바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화장을 하면 바로바로 지우는 버릇이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거를 그래도 집에서 와서 제대로 클렌징을 하자로 바뀌었고 요즘에는 제가 그 진짜 사나이 300을 갔다 와가지고 저에게 어떤 너무 진한 기미들이 나비존에 생기기 시작하면서 쌩얼에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제 눈에 이거밖에 안 보여요. 남들은 괜찮다 하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보이니까 민낯으로 어딜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선글라스 쓰는 걸 되게 불편해 하거든요. 이유를 모르겠지만 선글라스를 끼면 다른 세상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갈까? 왜 우리 3D 안경 끼고 다르게 보이는 그런 느낌처럼 저는 약간 선글라스 끼면 색안경 끼고 내가 뭔가를 본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설명이 조금 불가능하긴 한데 저는 그래서 선글라스를 잘 못 끼거든요. 근데 이 나비존에 내가 너무너무 컴플렉스가 되어버린 기미들이 생겨나고부터는 저한테 그 다른 가수분이 해준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는 좀
타인을 위해서 매너를 지켜야 된다. 네가 민낯이 좋아도 타인에게는 실례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처럼 완전 민낯일 때는 그래도 선글라스를 좀 끼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이제 멤버들 만날 때나 제가 민낯으로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만날 때는 선글라스를 잘 안 끼죠. 근데 요즘 같은 날씨에는 선글라스를 또 껴야 눈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다고 하니 하는 편이고, 1일 1팩 해요. 가끔 에스테틱은 사실 어깨 풀러 가고 하는데 가는 김에 이제 관리를 받게 되고, 네, 근데 그걸 막 꾸준히 몇 주에 한 번씩 이렇게 가지는 않는데, 그래서 요즘에 치과 치료 받고 있잖아요. 치과 치료 받고 있는데 거기 바로 위층에 또 이제 클리닉이 있어서 제가 너무 이거 스트레스라고 했더니 피고토닉인가 뭔가 그거를 2번 받았어요. 꾸준히 받아보는 게 좋다고 하니까 뭐 좋다면 해봐야죠. 너무 스트레스니까 그게. 최근에 김종민 씨 얘는 대신 나가주셨잖아요. 네. 내가 너무 기분이 나빴던 게, 내가 상훈 씨한테 보여줄 수 있어. 그거 녹화하러 딱 가가지고 슛 들어가기 전에 테이블에 앉았어. 근데 카톡이 오는 거지. 뭐야? 누구지? 이러고 봤더니 김종민 씨가 나에게 카톡을 보냈지. 뭡니까? 자기 놀고 있는 사진. 오, 나한테 보냈으니까 우리 거에서 공개하지 뭐. 보여요? 네. 그리고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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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에펠탑이죠? 네, 예쁜. 그래서 제가 희석 오빠랑 찍으면서 나는 지금 이거 하려고 여기 와 있는데 너는 나에게 그런 것을 보내냐. 그래서 아, 잘 됐다. 누군가 나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난 이 사진을 써먹어야지. 내 개인 유튜브에서. 그날 그렇게 했는데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그날 남희석 선배님께서 평소 녹화보다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빨리 끝났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왜 그게 저한테 고맙죠? 그때 종민이는 자기 부분을 자꾸 놓치고 물어보면 또 물어봐서 1시간씩 딜레이가 됐었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요즘 그래도 주변에서 이제 슬슬 유튜브 하는 거 아시는 분들 꽤 많죠. 저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날 줄 몰랐어요. 제가 SNS 상훈 씨랑 얘기하고 언제쯤 업로드 될 건지 물어봤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그날 밤인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어떠신지만 있는 그거를 올리고 개인 채널을 운영해보는 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이렇게 올렸는데 기사화가 엄청 많이 돼가지고 의도치 않게 홍보가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하면은 엄청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시는데 저는 무엇이든 기대하지 말아라. 저희는 앨범이 나와도 이번 노래 어때요? 그러면 기대는 하지 마시라고. 기대를 많이 하시면 실망하실 수 있으니 그냥 편안하게 봐주시고 편안하게 즐겨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사실 제 채널도 제가 볼 때는 피디님도 그렇고 시우님도 그렇고 콘텐츠처럼 가려고 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지금도 봐봐요.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막 나고 하잖아요. 얼마나 내추럴하고 좋아요.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들 그냥 여러분들께 편안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처음에는 좀 편안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고,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의견을 주신다면 제작진분들과 잘 상의해보고 그런 것도 좀 콘텐츠에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